밀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푸른 녹음처럼 싱그러운 에너지를 가득 담아 찾아온 밀양 마을 라디오 진행을 맡은 청년 MC 박진원입니다. 요즘 많은 지역이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배움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주거와 교통, 일자리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밀양에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대안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밀양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밀양시 청년정책협의체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밀양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밀양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김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밀양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 유성운입니다. 오늘 밀양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주거와 교통, 청년센터와 문화교육, 그리고 농업과 일자리까지 밀양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양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거와 교통입니다. 청년들이 밀양에 남고 싶거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살 집이 마땅하지 않거나 이동이 불편하면 정착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실제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견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네,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밀양을 떠나고 싶다는 말보다 밀양에 살고 싶지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주거입니다. 밀양에도 아파트와 주택은 있지만 청년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원룸이나 소형주택, 소형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취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넓은 집보다 직장에 가까우면서 관리가 편하고 주거비 부담이 낮은 집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는 맞는 주거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의 형태와 현재 공급되는 주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원금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시설의 공급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소형 공동주택,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공간 등 밀양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이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월세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장과 거리가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늘리는 두 가지 방향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부에서 밀양으로 오는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밀양에 살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정책을 이야기할 때 외부 청년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청년이 밀양으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밀양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밀양을 지키고 있는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리모델링이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외부에서 전입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밀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됩니다. 외부 청년과 지역 청년을 구분하기보다 밀양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정착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거와 함께 이동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최근 밀양시에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환승 시스템 도입은 밀양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과 학생,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환승 시스템 도입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이용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버스 노선과 배차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환승 기능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데이터 활용도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하차 태그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어느 정류장에서 승차하고 어디에서 하차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 노선은 이용객의 실제 이동 수요보다 과거 노선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가와 원도심, 주거지역, 산업단지, 관광지를 연결하다 보면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학생들은 차량이 없으면 원도심이나 주요 생활권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승 시스템 도입과 함께 대학가, 터미널, 원도심, 주요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점검한다면 학생들과 청년들이 생활 반경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버스 이용객이 많지 않은 지역은 대형 버스를 계속 운행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노선을 대형 버스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가 적은 시간대나 지역에는 소형 승합차나 소형 버스를 활용한 순환형 교통 체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노선만 반복해서 운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체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는 교육과 일자리,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렇군요. 집이 안정적이고 이동이 자유로워야 청년들이 밀양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주거복지분과에서는 청년들의 건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청년이라고 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업 형태에 따라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농업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청년들은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건강검진 바우처나 지역 의료기관 연계한 조기검진, 지원처럼 청년들의 생활 형태를 고려한 건강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정착은 집과 일자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게 생활하는 것까지 환경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주거, 교통, 건강까지 모두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정주 환경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와 교통이 청년 정착의 기본 조건이라면 이제는 청년들의 관계와 성장을 만들어줄 소통과 문화교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밀양에도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밀양시 청년센터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청년센터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네, 밀양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회의를 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려고 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청년센터 개소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밀양 청년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센터가 밀양 청년들의 새로운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장점은 충분히 살리면서 앞으로는 취업과 창업, 문화예술, 지역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편하게 방문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청년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간을 이용하다가 서로의 활동을 알게 되고 새로운 모임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이 창업이나 문화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청년 센터는 단순한 대강 공간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청년들과 행정이 함께 논의하며 보완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도 참고하되 밀양 청년들의 생활 방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접근성이나 편의시설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쉽게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청년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도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취업 준비생이나 창업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 청년 부모, 농업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양한 청년들이 모이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 분과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이 나왔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이제는 참여 인원만 채우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미와 여가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취업이나 창업, 소득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상세 페이지 제작, 영상 촬영과 편집, 인스타그램 릴스 제작,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교육은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농업인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초교육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실습,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청년이 자신의 상품을 직접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홍보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 결과물이 실제 취업 포트폴리오나 창업 활동으로 연결된다면 참여하는 청년들도 훨씬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센터 안에 프린터나 촬영 장비, 디지털 작업 공간이 마련된다면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청년센터에서 배우고 직접 작업하고 다른 청년들과 협업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밀양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밀양에는 음악과 미술, 사진, 영상,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과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과 크리에이터의 활동 분야, 포트폴리오, 주요 경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밀양시나 청년센터 공식 홈페이지, SNS 등 연계하면서 지역 행사를 준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지역 청년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지역 인재를 쉽게 찾고 청년 예술인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늘어나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도 정작 지역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와 연결 창구가 마련된다면 지역 안에서 더 많은 협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계속 조성하는 것만큼 이미 만들어진 공간과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산문동에 있는 버스킹 존도 그런 기존 공간 중 하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상문동에도 있는 이미 버스킹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버스킹존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단계입니다. 정기적인 청년 버스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 일정과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필요한 경우 음향 장비나 지역 행사 연계를 지원한다면 청년들이 더욱 자유롭게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청년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버스킹존을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제작 교육을 받은 청년이 공연 영상을 촬영하고 청년 예술인은 공연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제작된 콘텐츠가 다시 밀양의 문화와 청년 활동을 홍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청년센터와 기존 문화공간, 청년 예술인과 크리에이터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됩니다. 청년센터가 그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밀양 청년들의 활동 범위도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청년센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과 창작, 공연과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청년들이 배우고 만나고 직접 무대에 서며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청년센터에서 배우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없다면 지역에 계속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과 농업과 일자리, 창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밀양시에서도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네, 밀양시와 여러 기관에서 청년 창업을 위한 교육,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비즈니스를 시험해 볼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만드는 것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지원 사업 등을 청년들에게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업이 있어도 청년들이 모르면 실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하나의 안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사업비를 지원하고 종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원 사업이 끝난 뒤에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로와 홍보, 후속 컨설팅을 연결해야 합니다. 창업은 한 번의 지원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과 고객을 만나며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기존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밀양 3주 살기 워크스테이가 제안됐다고요? 네, 밀양 3주 살기 워크스테이는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이 밀양에서 일정 기간 실제로 일하고 생활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IT 직군이나 프리랜서, 리모트 워커들이 밀양에 머물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동시에 밀양의 생활 환경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밀양에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활용 가능한 빈집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자원과 협업하면 새로운 시설을 크게 짓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숙박업체와 협업해 참가자들이 저렴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역 숙박업체와 협업을 맺어 외지 청년들이 일정 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빈집을 정비해 체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낮에는 자신의 업무를 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전통시장과 농촌 지역 사업장을 방문하여 밀양의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숙박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청년과 교류하며 밀양의 산업과 문화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도래제 자연 휴양림과 같이 밀양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머물면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업무가 끝나면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워케이션 형태입니다. 도심에서 지친 청년들에게는 휴식과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밀양은 산과 강, 농촌과 원도심이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단순한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 일과 생활, 휴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밀양을 경험한 청년이 곧바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다시 밀양을 방문하거나 지역의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런 관계가 축적되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창업 지원 사업과 3주 살기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지역의 농산물과 관광,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지역 창업가나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는 방식입니다. 3주 살기 참가자가 밀양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이나 청년센터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와 교육, 창업 지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면 밀양만의 특색 있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3주 살기가 아주 밀양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양하면 농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농업은 밀양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후계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농업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은 농지를 구하고 기술과 판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고령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농업인이 가진 농지와 기술, 판로를 청년 농업인에게 연결하는 농업 이어 달리기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농지만 넘겨주는 방식과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은 땅만 있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시기별 관리 방법, 거래처와 지역의 관계까지 함께 배워야 합니다. 선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일정 기간 함께 농사를 지으며 경험을 전수한다면 청년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선배 농업인이 쌓아온 지역의 자산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고 홍보와 판매 역량도 중요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숏폼 영상이나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에그리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제 농업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는지 소비자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농업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면 밀양 농산물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제조업이나 농산물 가공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이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은 공장 부지와 건축비, 설비 비용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큰 부담을 느낍니다. 밀양의 유휴 공간이나 활용되지 않는 공장을 정비해 청년 기업이 일정 기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형 제조 공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보다 현재 운영되는 창업 지원 시설과 유휴 공간을 먼저 조사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업종과 규모를 파악한 뒤 추진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기존 지원 사업을 더 연결하고 밀양의 숙박시설과 빈집, 자연환경, 농업 자원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주거와 교통, 청년센터와 문화교육, 농업과 일자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각각의 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시민들과 청년들 그리고 지자체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밀양 청년들이 모두 밀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리한 교통,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세 지원과 환승 시스템, 창업 지원 사업 등 좋은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더욱 잘 전달되고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협의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훈 위원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면 지역의 산업과 상권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태어나며 지역 사회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과 환승 시스템, 청년센터 계속,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 등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통, 교육과 일자리, 문화와 창업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됐으면 합니다. 청년센터도 청년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밀양만의 따뜻한 청년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밀양시 청년정책협의체에서도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년들과 계속 만나며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밀양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덕분에 너무 든든합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밀양이 결국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밀양입니다. 밀양 청년들의 유쾌하고 치열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밀양시 청년정책협의체 김대훈 위원장님, 유성훈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밀양 마을 라디오 특별기획 밀양 청년들이 만드는 로컬의 미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